안녕하십니까, 이내호입니다. 비동의 간음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동의 간음죄의 개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형법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가 개입돼야 됩니다.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행위에 개입 없이 성관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의 동의 의사가 명백하지 못하다, 이럴 경우에 그 성관계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가 되겠습니다. 결국 화면에 보듯이 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려는 자들은 인간의 모든 성관계에 대해서 형법을 개입시키겠다라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백한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형법이 개입되지 않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처럼 명백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와 부동의 모두를 형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비동의 간음죄는 모든 개인의 성관계에 대해서 형법을 개입시켜서 판단하겠다, 이런 의도가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됐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동의 간음죄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모든 성행위에 대해서 옆에 경찰을 세워두고 일일이 판단을 받지 않으면 강간죄로 처벌된다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지, 또 샤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것이 동의를 의미하는지 부동의를 의미하는지 경찰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그 판단에 의해서 성행위를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변에 경찰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동의인지 부동의인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녹음을 한다든가 녹화를 해서 그 증명할 수단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범죄의 증명은 경찰이나 검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인데, 이제는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이 무죄라는 증명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자신이 무죄라는 증명을 위해서 항상 그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질적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건데, 이 실질적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는 것은 법 체계가 중세나 고대의 내 죄는 내가 알렸다 형태의 법 체계로 돌아가는 거가 되고, 그러면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실질적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면 인간의 자유는 급격하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 설명에서 쭉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비동의 간음죄는 단순하게 남자나 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되고 국가의 개입을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의 간음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이 자유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 지금 보듯이 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만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마음껏 자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나 가고 싶은 곳 어디라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하나의 장면만으로도 루소가 말했던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유는 언제 어느 형태로 제한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무인도에 살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그때부터 이 개인은 자유의 제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에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고 있던 이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까지만 자유가 인정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유의 제한의 기본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자유의 제한은 사회가 형성되고
한 개인이 다른 사람 또 사회에 대해서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제한이 되는 게 자유의 제한입니다.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자유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한정돼서 개입돼야 된다. 이것이 자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숙사에서 2인용 방에 혼자 생활하다가 그런데 다른 동료가 이제 기숙사에 들어오게 됐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누리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자유의 제한은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어떤 한 사람이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이 무인도에 들어왔을 때 그 다른 사람의 인권이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만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제3자가 이 무인도에 있는 두 사람의 행위 패턴을 모두 조사를 하고 그래서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그 규정에 위배되면 형법적으로 처벌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과다하게 제한을 할 경우에 이거는 어떤 문제인가 지금 설명드리죠. 모든 행위 패턴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형법적으로 이것을 처벌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프로그램화된 로봇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자가 바로 이런 법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개인 생활, 극히 개인적인 생활에까지 법을 개입시켜서 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고는 인간은 자율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훨씬 뛰어난 어떤 엘리트가 어떤 특별한 존재가 판단 능력이 없는 인간을 일일이 조정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에서 출발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인간의 엄밀하고 사세한 부분까지 법, 그러니까 형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은 그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 이외의 모든 사람은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그러한 판단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사고에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규제를 도입하려는 자들이 그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훨씬 뛰어난 판단 능력과 합리적인 판단 능력 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감히 사람들의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러한 법률을 만들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동의 간음죄의 도입을 주장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자신들 이외의 여성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무슨 짓 할지 모르는 존재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신들, 엘리트 어떤 계층에 있는 자신들 이외의 다른 여성들은 사고 수준이 굉장히 저급하기 때문에 완전히 개인적인 그러한 성관계에조차도 국가의 형법을 만들어서 직접 그것을 코치해주고 조정해주고 자세를 잡아주고 해야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러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법률은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려는 여성들은 철저한 다른 여성과는 자신들은 다르다라는 철저한 엘리트 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여성들을 철저히 저급하게 내려다보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추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는 자유의 제한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마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데 이 지구상에 한 마을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마을은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바탕으로 그 마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마을은 자신의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행위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러한 마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마을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다른 차원으로부터 여러 마을이 이 차원으로, 이 마을이 있는 차원으로 이동해 와서 이제는 그 마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많은 마을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마을은 이제는 과거와 같은 무제한의 자유는 누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다른 마을의 자치권이나 다른 마을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러한 범위 속에서만 자신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마을의 이익이나 자치권에 침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여러 가지 마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이나 저 마을에 살아가는 인간들, 이 마을과 저 마을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려야 되는 건 어떤 건가 라는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마을만 존재했을 때는 보편적인 어떤 사고가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이제는 여러 마을이 등장하게 되면 마을과 마을을 이렇게 마을과 마을, 인간과 인간의 공통되는 그러한 인권은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 이 마을과 마을의 자유를 뛰어넘어서 개인이 갖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라는 사고를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이 마을, 여러 마을이 있는 이 한 마을은 이제는 다른 마을에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자유롭게 사회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거죠. 이 마을을 국가로 보면 주권이 되는 거고, 소수민족으로 보면 자치권이 되는 거고, 더 작게 보면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그 가족만의 문화적 사회적 전통을 바탕으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활을 외부의 간섭 없이 이루어갈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요, 한 마을에 이제 개인이 있습니다. 이 한 마을의 이 개인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그 마을의 사회적 문화적 전통에 적응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인권과 조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회로부터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국에는 한 집단, 즉 가족이라면 그 가족은 그 가족 자체로 자유가 인정돼야 되고, 만약에 그 가족 안에서 누군가가 보편적 인권에 의해서 그 가족의 문화적 사회적인 전통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는 자유, 즉 이혼의 자유를 인정해야 되고, 또 거기서 피해를 입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법적으로 가족의 문제를 개입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탈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과 개인 간의 손해보상을 통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족과 개인 자유의 조화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자든 여자든 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 내부에 대해서 특히 형벌이 개입하는 것은 가족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를 뺏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그 가족에 적응을 못할 때는 자유롭게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죠. 이런 어떤 규제 체계를 갖게 되면 인간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길러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의 합리성과 판단 능력을 끌어올리는 결과가 될 겁니다. 이와 반대로 사소한 것까지 형법이 개입을 하게 된다면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고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점차 상실해 가게 되고, 그래서 풀이 죽은 사회, 활력이 없는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질이나 가족의 본질 등에 대한 숙고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엘리트 의식에 쩔어서 자신들만이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존재고 다른 모든 여성들은 아직까지도 저급한 그러한 사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보면서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하고 자세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정근대적 귀족 사고를 깔고 있는 것이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고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두 번째 영상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비동의 간음죄가 실질적인 입증 책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 입증 책임, 실질적인 입증 책임의 전환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얼마나 정근대적 사고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